허벅지 근육이 두꺼울수록 뇌가 건강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참 힘들어요. 저희가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심장도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되게 피곤하게 느끼시는데, 특히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지하고 엉덩이 근육을 굉장히 살려주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적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심폐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심폐 기능이라는 건 결국은 심장이 짜줘서 피를 뇌로 보내고 폐 기능이 활발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뇌에 산소와 당분이 잘 가서 뇌 건강을 지켜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 허벅지 근육이 두꺼울수록 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이런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허벅지를 따로 단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시사철 우리가 이 계단을 오르는 그러한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면 하지 근육과 척추 근육을 굉장히 증강시켜 줄 수 있고 이 근력을 많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근력이라는 게 젊은 분들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 호르몬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근육세포는 지방세포로 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근력이 약화되면 뇌도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 이완 운동이 같이 조화롭게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뇌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스트레칭은 결과적으로 긴장됐던 근육을 풀어주는 건데, 근육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국도처럼 바뀌어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혈관 노화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근육이 싸고 있는 혈관이 쭉쭉 펴지면서 한마디로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두 번째로는 근육 자체의 볼륨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잡고 있는 건이 굉장히 이완이 돼야지 우리가 관절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다른 근력 운동의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칭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강도 운동의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관절은 소모성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중력에 의해서 이미 무릎 같은 경우에는 잡아주는 인대가 약간 막 찢어져 있고 닳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력의 작용을 될 수 있으면 관절 부위가 덜 받았으면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 되는 운동보다는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는 게 좋고, 느린 완만한 운동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심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는 게 좋은데, 이 유산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고강도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을 오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밍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뺐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자전거 타시는 어떤 분이 왜 자전거를 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도 물론 좋긴 좋습니다. 자전거도 고강도 운동 중에 사이클 되게 좋은데, 제가 굳이 이제 이걸 뺀 이유는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제 책을 혹시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읽게 됐을 때 너무 또 맹신하셔가지고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타실까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강도 운동은 우리 근육을 항상 새로운 도전에 노출시켜주고 우리 뇌를 되게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완만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했다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뜁니다. 그러면서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걸을 때와 뛸 때의 움직이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내믹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심폐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의 요 손목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폴떡폴떡 이렇게 뛰는 게 나의 맥박이거든요. 이 맥박을 1분 동안 재시는 거예요. 1분 동안 재서 한 60에서 80회 정도가 나올 텐데, 이게 10% 높을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운동 강도는 세게 해서 나중에는 한 30% 이상 정도로 맥박이 빠를 정도의 강도면 충분히 고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겪게 되는 변화는 뭐 너무 많죠. 사실은 태생기부터 수정란 조그만한 알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데, 크게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누게 됩니다. 외배엽이 피부하고 뇌고요. 중배엽이 내장, 내배엽이 뭐 세포 속에 있는 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외배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실 때 저희가 뭘 보냐면 그분의 안색과 피부에 주름을 봅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면 귀에 주름이 이렇게 진다라는, 피부와 뇌가 외배엽으로 기원이 같기 때문에 뇌에 노화가 오면 피부도 같이 노화가 오거든요. 그런 가지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확 늙어 보인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피부 주름이 많이 간다, 그러면 정말 나의 외배엽, 뇌신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배엽이 내장입니다. 중배엽은 뭐냐 하면 내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마디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내배엽 쪽에 하나가 이제 혈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혈관 노화도 있어서 혈관이 이렇게 처음에는 고속도로처럼 길처럼 쭉 가다가 나이가 들면 구불구불하게 바뀌면서, 그래서 고지혈증을 다뤄라, 고지혈증 혈압도 우리가 관리하라, 이렇게 의사들이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른 길에는 빠른 속도로 차가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에는 빠른 속도로 혈류가 갈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지방질에 의해서 길이 막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류 차단이 가면서 뇌노화, 심장노화가 일으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건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알츠하이머가 박사님 이름이에요. 알로이즈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1870년대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거의 50대 초반의 젊은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한 80 나이의 노인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부검해 봤더니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 해서 보고해서, 그게 알츠하이머 병성 치매로 저희가 처음 부르게 된 건데, 사실은 얼굴이 동안이면 뇌도 동안이고요, 뇌가 동안이면 얼굴도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색이 갑자기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면 그게 병의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올 때 의사들이 4가지를 진찰을 하는데, 시진, 청진, 촉진, 탁진입니다. 뭐냐면 시진이 바로 눈으로 보는 건데요. 눈과 피부는 우리 몸의 1차적인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활동량과 근육량 감소, 두 번째로는 당뇨, 세 번째로는 고혈압, 네 번째로는 비만, 다섯 번째 사실 수면 습관이에요. 우리 이 5가지가 뭐 또 더 한다면 사실은 이제 치아 건강도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비만 같은 경우는 활동이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비만은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지방세포가 결국 바뀌게 된다는 거는 몸 안에 포화지방산이 늘어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포화지방산이 혈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치아 건강도 굉장히 오복 중에 저희가 하나라고 하는데, 제대로 음식을 씹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바로 저작근 바로 위가 뇌거든요. 뇌의 건강 이런 자극도 좀 덜 되고, 그 다음에 소화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혈류가 배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